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한국 비폭력 대화 교육원 대표로 있는 이윤정 요한나입니다. 비폭력 대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세요? 네. 오늘 평화를 배우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권해드리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 비폭력적이신가요? 여러분들은 폭력적이신가요? 비폭력적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죠? 네, 다 비폭력적이신 거죠? 네. 그 비폭력 대화 한번 배워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화내시는 분들 계세요. 나보고 지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거냐면 뭐 제목이 그렇게 폭력적이야?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 어떤 그룹의 임원진을 교육을 하는데 한 이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 들어올 때 굉장히 망설여졌다.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폭력적이어서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으러 들어가는 사람 같았다. 오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배우기 전에 비폭력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폭력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혹시 계세요? 네, 간디. 예. 간디의 비폭력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아임사라는 그 비폭력적인 삶에 대한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임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남을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가. 그래서 간디의 비폭력 저항부터 시작을 해서 슈바이처의 그 삶에 대한 경외심까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인데요. 비폭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의식을 확장해서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좁힌다. 그러니까 다름에 대한 것도 극복을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갈등은 언제 일어나죠? 갈등 해보셨어요? 사시면서 어떠세요? 생각이 다를 때. 네, 맞아요. 생각이 다를 때 갈등이 시작되죠. 생각이 다른 건 아주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생각이 다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치약을 왜 그렇게 위에서 눌렀자? 밑에서부터 돌돌 말아서 짜지. 아유, 아껴 쓰라고.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시잖아요. 양말을 왜 뒤집어서 벗냐? 좀 제대로 벗어나. 뭐 신발을 집에 들어오면 신발장에 좀 넣고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걸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가 다르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죠, 갈등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다 비폭력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말들을 해왔나 이제 볼 건데 오늘은 초점을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사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결혼하신 지 꽤 되신 거죠. 어떠세요? 아까 제가 결혼하셨냐고 방송 전에 여쭤봤었는데 다 젊어 보이셔가지고. 결혼하고 사시면서 어떠세요? 말이 잘 통하세요, 그분과? 안 통해요. 어머나, 이렇게 바로 안 통해요. 자제분들 있으시죠? 자제분들하고는 어떠세요? 안 통해요.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좀 주고받고 사나 이거를 볼 텐데 저는 비폭력 대화는 우리가 살면서 맨 처음에 신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었거든요. 평화롭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살면서 인간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살면서 폭력적인 언어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표현들을 해요. 예를 들면 안 통한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혼하자, 이혼해 이런 말 해보신 분?
네. 해보셨군요. 예. 이혼해.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실은 부부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최악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혼하자고 이혼해. 그러면 반응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바깥 분들은. 그래 해. 뭐 너만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지. 막 이제 이렇게 언어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변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원하는 거는 뭐죠?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예, 또. 왜 이혼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무 다름의 차이가 커서 너무 달라서 길을 못 잃을 것 같아서. 이 앞으로 그럼 희망이 없는 건가요? 또 어떤 생각으로 이혼해라고 얘기하세요?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알아줘. 내 마음, 상황이다. 마음이다. 감정. 네, 이런 마음이다. 내 감정이 지금 이렇다. 나 좀 알아줘. 네, 그렇죠. 나 좀 알아줘. 그런데 그냥 나 좀 알아줘. 내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혼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네. 감각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네. 네. 신혼 때는 그런 게 또 와닿는데 네. 너무 이제 한 30년 살다 보면은 안 하다.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격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애지간해서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분이 모를 것 같으니까 가장 비극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 알아줘. 이래서 알아줄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됐는데 이미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말이 잘 통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알아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것을 우리는 이혼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한테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내 고통과 결핍에 대해서 아주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비폭력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좀 떠올려 보세요. 나는 평화롭게 늘 비폭력적으로 대화하는지 아니면 가끔 폭력적으로 말하는지 어떠세요? 가끔 폭력적이세요? 가끔 비폭력적이세요? 가끔 폭력적이세요? 네,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분들하고도 그렇죠. 아이들 키우시면서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는 분? 네. 네, 자제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뭐 너 나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죠?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 나가. 엄마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 엄마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좀 말이 통했으면 좋겠어.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너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 마음에 그렇게 폭력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고 또 가끔은 평화롭죠. 언제 평화로워지세요? 미사 가셔서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은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평화의 그 기원을 받고 그 잠깐 충만해져서 오는데 다시 집에 현관을 딱 열면서 그때부터 어때요? 평화가 깨지죠. 신발은 도대체 몇 켤레씩 신는 거야. 신었으면 좀 집어넣어야지.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또 평화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이 주신 그 평화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지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제가 인형을 들고 다녀요.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누구부터 소개할까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데 얘부터 소개할게요. 얘는 자칼이에요. 네, 자칼. 자칼은 우리 문화에서는 좀 생소한데 누구를 떠올리면 되시냐면 하이에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뭘 먹죠? 네, 사체. 네. 그 시체를 먹어요. 시체.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생고기를 먹는 애가 아니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시체를 먹는 애예요. 그래 우리가 마음이 폭력적으로 변할 때 이 자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네. 그리고 얘는 키가 작아요. 한 80cm 정도 되는데 우리가 80cm만한 자칼로 뭔가 시작을 하는데 싸우다 보면 어때요? 공룡만한 자칼로 변해요.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절도 자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셨다니까 부부싸움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 나의 반응은 뭐죠? 싸우고 나면? 말을 비슷하시네?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내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선생님, 뭐 신부님, 수녀님 그런 분들로부터 당신이 앞으로 살면서 화가 나거나 싸움을 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걸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네. 어느 누구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화가 나면 싸우면 말을 안 할까요? 대화가 안 되니까. 네, 또 왜 말 안 하죠? 대화가 안 되고 또? 보기 싫으니까. 네. 네. 또 얘기하다 보면은 네. 이제 의도하지 않는 그냥 아까 말대로 폭력적인 언어는 자꾸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나를 이제 진정시키는 거죠. 네.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네.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나를 다스리고 포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여러 가지 뜻에서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는 오히려 평화를 지킨다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걸 제가 자칼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물어뜯고 싸우는 것도 자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할 때 나는 자칼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시체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이 되냐면 뭐 비열함, 우리가 비열할 때 있으시죠? 어떠세요? 살면서 남들은 모르는 나의 비열함 있으세요? 또 수치스러울 때 있잖아요. 또 죄책감으로 뭔가 행동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 자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얘는 기린이에요. 기린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계속 배우려고 하는 비폭력 대화를 상징을 해요. 왜 비폭력 대화를 기린으로 상징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린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목이 길어요. 네, 또 초식동물이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얘는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 많이 커요, 그죠? 숫자로 이야기하면 종에 따라서 물론 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평균 5, 6m 정도 돼요. 우리 생각보다 많이 크죠. 우리가 기린 옆에 서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제가 퀴즈 낼게요. 그 5, 6m의 키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기가 커질까요? 네, 심장.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심장이 커져요. 심장이 커요, 얘가. 새끼를 낳는 포유류 중에서 심장이 가장 큰 동물인데 그 심장이 크다라는데 우리가 의미를 둘 거예요. 심장을 뭘로 표현하죠? 하트? 네, 또 심장의 의미가 어떤 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명, 네, 또 사랑, 그죠? 그 다음에 심장으로 느낌을 많이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세요? 따뜻함도 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심쿵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또 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유난히 심장으로 느낌을 많이 표현해요. 또 이제 사랑도 표현하죠. 그래서 심장이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그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순간에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내 큰 심장으로 놀라지 말고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연민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의 연민을 지키라 이런 그 상징으로 심장이 큰 동물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식이어서 온순해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는데 자기 새끼를 공격하면 얘가 뒷발질을 해요. 키가 5, 6m 되니까 다리도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가늘어 보이지만 굉장히 힘이 센 다리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뒷발질을 확 하면 사자를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에 힘이 있어요. 또 얘는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인간처럼. 인간도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얘가 좋아하는 그 나무 중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카시아 나무를 우적우적 먹는데 어떻게 그 가시를 저렇게 잘 먹을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기린의 침에는 가시를 녹이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하는 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그런데 그 가시를 막 품고 10년 전이었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기린처럼 내 누군가가 가시돋친 말을 할 때도 그 가시를 잘 녹여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방법으로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사용할 거예요. 어떠세요?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기린처럼 살 수 있을까? 이제 볼게요. 근데 기린은 이렇게 평화를 지키고 얘는 막 공격하고 이러는데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익숙할까요? 기린이 더 익숙하세요? 얘가 더 익숙하세요? 자칼이 더 익숙하세요? 기린이 더 익숙하세요? 네,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 자칼은 없으세요? 내 안에 자칼은? 있으세요? 네, 어떨 때 자칼이 일어나죠? 내 감정을 조절 못해. 네, 내 감정은 언제 조절 못하죠? 상대방으로 인해서 화가 나요. 네, 상대방 때문에 뭔가 화가 나, 자극을 딱 받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자칼로 확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네, 내 안에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 자주 드는 얘인데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 남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뭐가 이기적이야? 네,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가 이기적이야? 이러셨어요. 또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본인은 그런 당신은 그런 당신은 네, 말이 곱게 나가요, 안 나가요? 네, 이게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그런 당신은 뭔데? 내가 뭘?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그래 사람이다. 그때 그 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쩔래? 뭐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어떤 애냐면 계속 비난하는 애예요.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거짓말만 해? 이런 말들 많이 해보셨죠? 네. 사실은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들은 기린의 말이 많을까요? 자칼의 말이 많을까요? 키우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어나, 씻어, 밥 먹어, 똑바로 앉아, 다리 떨지 마, 허리 피라 그랬지. 김치도 먹어, 영어 들었어? 수학 풀었니? 뭐 이런 잔소리 계속 숙제했어? 준비 챙기라 그랬지. 이빨 닦어, 싹싹, 한 번 더 헹궈, 뭐 잠옷 갈아입어, 책 읽어, 누워, 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그럴 때 과연 기린으로 말하나? 우리가 보면 거의 자칼에 가까운 말들을 하죠. 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비난해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누구 닮아가지고 도대체 응? 지혜비랑 똑같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게 자칼의 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실 때 하는 말들
뭐 도대체 어머니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공격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런 말들은 다 자칼의 말들인데 실제로 우리는 얘가 숨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세요? 평화적이세요? 폭력적이세요? 그러면 다 평화적이라고 얘기해요. 대화를 잘하고 계시나요? 그럼 대화 잘해요.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리고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내가 욕을 하거나 그 다음에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으면 나는 대화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비극적인 표현에 익숙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떤 곳에 가서 특강을 했을 때인데요. 한 70쯤 돼 보이시는 어르신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 앞에서.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그랬더니 대뜸 저보고 이러세요. 제 아들이 3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놈이 애를 안 낳아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화가 나죠. 친구들 만나면 다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손주 얘기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놈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부러운 거 없이 살았는데 그 손주가 없어서 너무나 친구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들어드렸어요. 손주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손주가 있으면 좀 생동감 있고 재미있고 그렇게 사실 것 같은 기대가 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사는데 뭔가 자기네들이 서로 의지하고 돌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맞죠? 이러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드님한테 기린으로 얘기했을까요? 자칼로 얘기했을까요? 네, 자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가 추석 지나고였어요. 저를 만났을 때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추석 전에 아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애 낳지 않으려면 이제 집에 설 때 추석 때 오지도 말아라. 명절 때 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나요? 표현을 못하고 있나요? 예, 표현을 못하고 있잖아요. 너 애 안 낳으려면 오지 말아라 이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드님이.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어때요? 아버님은 더 괘씸하고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명절 때 시댁에 오지도 않냐? 그랬더니 며느님이 아니 그이가 가지 말자고 그래갖고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5년 결혼한 지 5년 됐는데도 아이를 안 낳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되게 슬프고 아쉽고 걱정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비난을 했잖아요. 너 애 낳지 않으려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5년 동안 아이를 안 낳는 애들을 보면서 걱정도 많이 되고 아쉽기도 하고 뭐 약간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 그 느낌 뒤에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이 잘 표현돼야지 이제 기린의 대화가 되는 건데 뭘 원하죠? 출가한 자식이 아이를 낳으면 어떤 게 충족되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들을 낳으면 예쁜 거. 손주들 보니까 좋지. 손주들 보는 거로 좋으시고 또 어떠세요? 자손을 보게 되니까 좋지. 네, 이제 자손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도 있고, 그죠? 네. 또 걱정도 되시죠. 둘이 저렇게 살다가 헤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 자식이 있으면 좀 안정이 될 텐데, 이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또 자식을 키우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내 자식도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좀 재미도 느끼고 안정되게 사는 거. 이 기린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로 얘기 못하고 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애 안 낳으려면 이런 게 아니고 기린으로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네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걸 보면 아버지가 걱정이 많이 돼. 그리고 아쉽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슬프기도 해.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든다고 아이를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 물려줄 돈이 많고 이러면 어떻게 그걸 또 해주면서 뭔가 재촉을 해볼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사실은 하셔야 돼요. 나는 너희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녀와 함께 좀 안정되게 살면 내가 안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은 늘 내가 살아있는 한 걱정거리잖아요. 그런데 아 얘네들이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안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손주들을 통해서 뭐 생동감, 재미 이런 걸 느끼고 싶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느껴보고도 싶어. 내 얘기가 어떻게 들리니? 라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아마 아드님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대뜸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저렇게 얘기해? 이러면서 가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어떤 말 표현을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가 더 많아요? 왔다 갔다 하세요? 자칼이 더 많으세요? 네. 잘 보면 얘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좀 바꿔볼까? 말을 바꿔볼까? 그럼 내가 말을 바꾸면 에너지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아까 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요즘 가끔 서럽기도 하고 되게 언짢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 같아. 난 당신하고 아주 말이 잘 통했으면 좋겠어. 대화를 잘 하고 싶어. 당신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리고 남은 생을 더 다정하게 살고 싶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어때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래 나도 기다렸어. 나는 뭐 좋아서 산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자칼에다가 여기 달아놨어요. 뭐죠? 여기 심장을 꺼내놨어요. 자칼의 심장을. 얘가 작지만 얘도 심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자칼의 심장을 톡톡 건드려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린으로 말하는 건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왜 저 사람이 폭력적인데 내가 평화를 배워야 돼요? 이러는데 그 평화를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는 나의 자칼을 톡톡 기린으로 건드려줘서 내 안에서 숨겨져 있는 요 기린을 찾을 거예요. 네,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느님이 주신 영혼인데 사랑인데 이걸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살면서 이걸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변하고 비극적인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비폭력 대화를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자칼의 심장을 톡톡 건드려줘서 나의 기린을 찾을 거예요. 나의 영성을 다시 찾을 거고요. 또 상대가 자칼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저따위로 하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린의 말을 통해서 힘들어? 네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톡톡 건드려주면 상대도 그냥 두면 서로 자칼로 커지는데 자칼의 마음을 건드려주면 상대도 이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는 방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비폭력 대화를 하는 방법은 다음 해부터 자세하게 같이 배워 나갈 건데요. 제가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릴 거예요. 다음 회차까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아차려라 이러잖아요. 알아차려라, 깨달아라,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자칼인 걸 좀 내려놓으시면 좋고요. 나의 자칼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통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가끔 얘가 나와요. 어떨 때 자칼이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극받으면 피곤해지면 힘들면 자칼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길이를 안 배우셨으니까 뭘 의식하고 오시면 좋냐면 내가 말이 툭 튀어나갈 때 공격적으로 확 나갈 때 자칼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는 것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자칼이구나. 시작. 아, 자칼이구나. 네, 이때 나는 힘들다라는 사인이에요. 나는 힘들어. 따라하세요. 아, 나는 힘들어. 힘드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쉬어야겠다. 네, 이런 사인으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내 자칼이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내가 자칼이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쉬어야겠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마무리할까요? 시작. 자칼이 올라올 때 자칼이구나. 내가 힘들어. 쉬어야겠다. 네, 이 사인으로 알아차리시고 생활하시다가 다음에 만나 뵙고 또 더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